여러분은 물속에서 숨을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나요? 스페인 출신의 알렉스 세구라 벤드렐만큼 오래는 아닐 거예요. 전문 자유 다이버인 그는 24분 4초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숨이 차네요. 하지만 궁금해졌어요. 사람들은 물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물속에서 사는 데는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허리케인과 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깊은 물속에서는 사나운 파도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더 이상 수족관이 필요하지도 않겠네요. 사방의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닐 테니까요. 수영장이 없어도 수영장 파티를 열 수 있어요. 손님들을 위한 공간도 더 많을 테고 산호초 사이에서 숨바꼭질 할 수 있네요.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불행히도 인류는 물속에서 살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지는 거 기억하시죠? 몸 전체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징그럽네요. 게다가 우리 근육은 땅 위에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물속에서만 시간을 보낸다면 근육은 위축되고 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생을 물속에서 보내야 한다면 진화해서 완전히 다른 종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아가미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팔다리는 수영이 그리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아마 지느러미도 필요할 거예요. 물속에 오랫동안 머물러도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한 털이나 체지방도 없어요. 아마도 비늘도 필요할 겁니다. 게다가 만약 호수나 강에서 살게 될 경우 물이 별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눈앞이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바다에 산다고 하더라도 같은 문제를 겪게 되죠. 네, 표면에 가까울수록 바닷물은 호수물보다는 훨씬 깨끗합니다. 아가미가 산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물속 깊이 들어간다고 해도 산소 부족으로 기절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수심 198m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수압도 잊지 마세요. 이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피하고 어떤 가압장치도 필요하지 않은 얕은 물에서 살기로 했다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요? 여러분의 귀와 눈은 공기 중에서 작동하도록 수천 년 동안 발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의 의사소통은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폐의 공기를 좀 저장한다면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곧 성대를 진동시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전자제품은 물속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변기에 떨어뜨려 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알고 있을 거예요. 전 알아요. 그렇다면 수신호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둡고 탁한 물이 수신호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 거예요. 혹시 물속에서 핫도그를 먹으려고 시도해 본 적 있나요? 있다고요? 아래 댓글에서 말해주세요. 그렇다면 물속에서 무언가를 먹는 게 가장 힘든 일이 될 거라는 거 알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체의 가장 큰 기관인 피부가 가장 힘든 시련을 겪게 될 겁니다. 쭈글쭈글한 손가락 얘기를 다시 해보죠. 이 현상은 피부의 두 겹 사이에 작은 물방울이 갇히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몸이 액체를 흡수하기 때문에 쭈글쭈글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피부가 물에 젖었을 때 물건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즉, 우리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지지 않으면 너무 미끄러워서 아무것도 잡을 수 없을 거예요. 이 대처 메커니즘은 멋져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물속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피부는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상처와 감염이 생겨나고 그러면 피부가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도 있죠. 만약 항상 물속에서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피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교체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언젠가 유전자가 변형되어 인간이 물속에서도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만약 물속에서 살게 된다면 가장 기대되는 변화에 대해서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당연하지만 아가미를 꼽을 거예요. 하지만 잠깐만요. 사람들이 바뀔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저 현재 상황에 적응한다면요. 요즘 화성의 식민지화에 대해 이야기가 점점 자주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다가 화성보다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살기에 나은 장소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 표면의 71%는 물이고 바다는 이 물의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거주 공간으로 개척하는 건 어떨까요? 물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수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수중도시와 식민지는 300m 이상 깊이에는 건설되지 않을 거예요. 더 깊은 곳에서는 구조물과 거주자들이 엄청난 압력의 힘으로 붕괴될 테니까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잠수복 같은 어떤 보호 장치도 없이 300m 깊이의 물속의 도시를 벗어난다면 30기압의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이는 여러분이 느끼는 압력이 해수면에서보다 30배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강인한 생명체로 71기압의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일 뿐이고 몸에는 나쁜 영향을 끼치죠. 그래요. 바다의 압력이 여러분을 납작하게 만들 거예요. 어쨌든 300m의 깊이에서도 수중도시 건물들의 벽은 엄청나게 두껍고 거대해야 돼요. 그래야만 수압을 견뎌내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수중 식민지 역시 압력이 조절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압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모르니까요. 게다가 산소 공급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기 구성 요소의 정확한 비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수중 도시에 많은 식물을 키우겠죠? 그리고 특별한 인공빛은 식물들이 산소를 생산하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해저 식민지들의 주요 문제들 중 하나는 감염일 거예요. 만약 누군가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병에 걸린다면 그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퍼질 겁니다. 그래서 수중 도시는 내부 공기를 여과하고 청소하고 소독하는 거대한 기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죠. 하지만 적어도 수중 식민지는 식량 부족 문제를 겪진 않을 거예요. 바다 바닥에 살면 온갖 종류의 해산물을 쉽게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신선한 생선, 조개, 그리고 다양한 해초를 먹게 될 거예요. 신선한 물뿐만 아니라 곡물, 채소, 과일과 같은 다른 전통적인 식량은 지표면과 연결된 터널을 통해 수중도시로 운송될 겁니다. 반면에 해양 식민지 주민들은 새로운 농사법을 배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소금에 내성이 있는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할 거예요. 예를 들어 염분이 있는 토양에서 자라는 일부 식물은 주변 환경보다 염도를 높임으로써 담수를 흡수합니다. 해바라기 같은 식물들은 평당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죠. 또는 새우와 생선을 기르는 농장을 세울 수도 있는데 단백질의 완벽한 공급원이 될 거예요. 해수 농업 덕분에 사람들은 담수를 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가뭄이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바이오디젤과 같은 환경 친화적인 연료를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특별한 식물을 기를 수도 있겠죠. 많은 과학자들이 해저 식민지에 살게 됩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과학자들은 새롭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원을 찾아 해저를 조사할 거예요. 그들이 발견하게 될 금속과 광물은 나중에 새로운 해저 식민지 건설에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중 식민지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이미 존재합니다. 이 식민지들은 최대 100명을 쉽게 유지할 수 있고 과학자들은 이 숫자를 더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문제는 작동하는 대피로를 만드는 것, 충분한 공기를 얻는 방법과 환경에 충분한 습도를 공급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겁니다. 물속이 건조하다니 아이러니군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